성형하러 한국에 온 실명위기의 유럽 남매, 여러분은 아름다움과 건강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나요? 요즘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이야말로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동맹을 위해 10년 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포르투갈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을 본 성형외과 의사는 깜짝 놀라며 성형수술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의 진료를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포르투갈의 엘바스라는 도시에서 사는 로베르토 마리오라고 합니다. 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 기술자로 벌써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제가 사는 곳이 스페인과 가깝다는 점은 큰 행운이죠. 틈날 때마다 집에 들러서 연로한 부모님과 막내 여동생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일은 무척 고되지만 이게 다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어른이 넘었는데도 애인 하나 없이 살고 있는 저를 걱정하시지만 지금 저에겐 연애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아주 오랫동안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유유일을 하러 가거나 이민을 결정하죠. 앙골라나 모잠비크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이민을 가는 청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 나라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인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유출되니까 나라 경제 상황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찌감치 해외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기로 결심한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씩 집에 들러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돈과 생필품을 전달해 줍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절 가장 반기는 건 바로 막내 여동생이죠. 여동생 페레이라는 이제 막 20살이 됐는데요. 저와 10살 차이가 나서 제겐 딸 같은 여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페레이라는 절 만나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빠짐없이 말해줍니다. 가끔 여동생이 수다에 피곤할 때도 있지만 저와 페레이라는 무척 친한 남매 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페레이라의 안색이 무척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망설이던 여동생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여동생은 자신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와서 외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페레이라의 고민은 심각했어요. 불만족스러운 외모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겁에 라이시다. 또래 친구들이 자신의 외모를 두고 수군거리며 놀릴 뿐만 아니라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라더군요. 전 분노했습니다. 친구를 생김새로 판단한다는 것에 무척 화가 났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보는 동맹은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인 부분이 더 많았죠. 하지만 페레이라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여동생은 한국의 아이돌처럼 예뻐질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 없는 부위를 고치고 싶어 했어요. 기회만 된다면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더군요. 전 여동생의 소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이란 곳은 팝스타들만 조금 유명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페레이라는 의문을 갖는 제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외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동생이 한국행을 열렬히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여동생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 여동생의 고민을 이해했지만 한국이라는 먼 나라까지 가서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수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동생은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레이라는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더군요. 여동생 걱정 때문에 집을 좀 더 자주 찾아야 할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말에 의하면 여동생은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 일이 무척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게 됐죠. 기나긴 고민 끝에 전 여동생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전 10년 동안 동생을 위해 따로 모은 자금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오빠로서 전해주고 싶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을 지금의 여동생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했죠.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 성형외과에 이메일을 보내 여동생이 원하는 수술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질문했습니다. 체류 비용까지 따져보니까 다행히 제가 모은 돈이면 가능할 것 같더군요. 전 페레이라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죠. 나와 함께 한국에 가서 네가 원하는 수술과 관광을 하자고 말했어요. 여동생의 반응은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페레이라는 폭포처럼 눈물을 쏟아내며 제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동생의 감사 인사를 밤이 새도록 받았으니 말 다한 셈이죠. 사실 누가 들으면 여동생이 철부지라고 욕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가족의 행복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소중한 여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전 똑같은 결정을 100번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미리 한국 성형외과와 연락해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여동생과 저는 여유롭게 한국 관광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직접 한국을 둘러보게 된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고향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서울처럼 크고 멋진 도시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지하철은 그 커다란 도시를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지하철역 내부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거대하고 깔끔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내부는 물론이고 지하철 내부에도 냉난방이 원활하다는 점은 제 입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무척 세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의 편리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동생과 호텔 앞에서 버스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저희가 타야 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더군요. 심지어는 좌석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외계인의 기술을 쓰기라도 하는 걸까요? 대체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국행이 결정된 후 전 미리 한국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하는 한국 관광은 제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한국 음식은 제 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이렇게 매료될 줄은 저 자신조차 몰랐습니다. 만일 여동생의 수술 일정만 아니라면 한국 관광을 더 즐기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그래도 한정된 시간 동안 관광을 마친 후 여동생의 성형수술을 위해서 예약된 병원을 찾게 됐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후 여동생은 본인이 원하는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고 여동생은 자신이 원하는 수술 부위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그런데 여동생의 눈을 유심히 살펴본 의사 선생님은 동생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 눈곱이 어떻게 생기는지, 눈은 피곤하지 않은지, 부모님이 당뇨는 있는지 성형과는 관계없는 질문을 이어서 하더니 지금은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며 거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던 한국까지 왔는데 수술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은 저희 남매에겐 너무 절망적인 말이었어요. 전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겠다는데도 왜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어진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동생의 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이곳에선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없으니 성형외과가 아닌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안과를 추천해주며 전화까지 해서 예약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미용을 위한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시력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남매는 서둘러 성형외과가 아닌 안과로 가게 됐죠. 계획에 없던 안과 진료를 받게 된 여동생은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생소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급성이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레이저 수술을 권유하더라고요. 사실 먼 타국에서 눈 수술을 받는 게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더군요.
여동생 또한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선생님을 믿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동생이 용기를 내는데 제가 망설일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여동생은 낯선 한국에서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제 걱정과는 달리 그리 길지 않았고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문제없이 잘 됐다면서 얼마 동안은 약간의 통증과 충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력 회복이 좀 더딜 순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최상의 시력을 찾을 거라는 설명도 덧붙이셨죠. 페레이라는 안심했어요. 비록 아름다워지지는 못했지만 눈 건강을 되찾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그리고 한국을 직접 경험한 여동생은 모든 한국인들이 아이돌처럼 예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안과에서 수술을 마친 우리 남매는 다시 성형외과를 찾았어요. 여동생에게 안과를 권유한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동생의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죠. 의사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큰 불행을 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성형수술 대신 안과 검진을 권유했냐고 말이죠.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동생이 원하는 수술을 먼저 해줘도 됐을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안과 검진을 해보라는 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상태가 뻔히 보이는데 미용을 위한 시술을 먼저 권유하는 건 의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여동생의 얼굴은 굳이 수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해주셨어요. 지금은 자신의 외모가 불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곧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이니까 믿어도 된다면서 말이죠. 여동생은 의사 선생님의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더라고요. 틀림없이 여동생은 자신감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페레이라의 한국행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됐습니다.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여동생의 시력을 지킬 수 있었고 외모에 대한 자존감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제가 여동생을 위해 모은 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녹내장 수술비는 예상한 성형 수술비보다 훨씬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나중에 여동생의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죠. 그 대신 우리 남매는 한국 여행을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었고 눈 수술을 마친 여동생을 위해 안경까지 선물해 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는 일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원래 안경을 쓰던 여동생은 포르투갈에서 안경을 구매해 사용했었는데요. 포르투갈에서 안경을 맞추는 일은 한국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 만큼 허술하다는 걸 알겠더군요. 한국의 안경점은 거의 안과나 다름없을 정도로 세세한 시력 검사는 물론이고 어울리는 안경테와 안경을 썼을 때 피로감까지 배려해주는 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여동생에게 맞는 안경이 나오는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몇 달이나 걸리는 유럽의 안경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페레이라도 한국의 안경이 자신이 기존에 썼던 안경과 큰 차이가 난다며 무척 기뻐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우리 남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포르투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던 부모님은 예전 그대로의 얼굴을 갖고 온 페레이라를 어리둥절하게 보더군요. 성형수술이 아니라 눈 수술을 받게 된 과정을 듣게 된 부모님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납득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한국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멋진 나라인지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죠. 페레이라의 녹내장은 씻은 듯 완쾌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시력이 좋아졌고 덩달아 여동생의 가치관도 크게 바뀌었어요. 여동생은 자신의 외모를 놀리던 못된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했고 여태껏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동생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여행에서 얻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저도 페레이라의 달라진 모습에 안심하고 다시 제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 가끔 여동생에게 안과 검진을 권유한 의사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내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다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저희 포르투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잘못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과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남매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은 그들에게 큰 교훈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성형수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몰랐던 눈의 병을 치료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 치료받으며 한국의 놀라운 의료 수준에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세심한 보살핌과 정확하고 빠른 치료 기술은 그들의 나라 포르투갈과 비교가 될 만큼 뛰어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통이나 음식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겠죠. 앞으로도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포르투갈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